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 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틀 연속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1월 초부터 시작됐던 이 약세 분위기가 이제 전환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 구간인데요. 특히나 중요한 그 하락의 부분에서 반등이 나타났다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도 60일선, 120일선을 회복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피보나치 수열로 본다면 61.8% 상승에 되돌린 부분에서의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2011년 8월을 보더라도 단기 하락 국면에서 이 정도 부분에서 반등하는 그 모습이 기록이 돼서 단기 하락이 멈추는 그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많이 실리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4일 연속의 오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해외 쪽의 분위기는 썩 좋지가 않네요. 뉴욕 증시 마감 결과를 보니까 이 GDP가 역성장을 하면서 이런 쇼크로 주가가 좀 내렸습니다. 과연 우리 증시 이를 딛고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해외 증시를 보면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 김보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우선 상무부 쪽에서 4분기 GDP를 발표했는데 예상 밖으로 0.1%가 감소했다라는 부진한 소식,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마감을 앞두고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을 유지하고 금리 또한 현재의 제로금리 기조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증시는 약세를 기록했지만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장 마감 후에 페이스북이 실적을 발표했고 앞서서는 보잉사가 시장의 전망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마감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0.3%가 올라가면서 13,910선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 0.4% 가까이 올라가면서 1,500선을 지켜내면서 거래가 마감됐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36% 상승하면서 하락하면서 3,142선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잉사가 오늘 실적을 내놨습니다. 4분기 주당 순이익이 1달러 28센트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결과가 나왔고요. 페이스북이 클로징 벨을 울린 직후에 실적 발표했습니다. 조정 순이익이 EPS가 17센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마감 후에 장외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FOMC가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을 이어가겠다. 그리고 금리는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등락했는지 차트의 흐름과 업종 그리고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살펴봤을 때 봉합권을 중심으로 상승과 하락권을 반복해서 등락하던 증시가 장 마감을 앞두고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직후에 낙폭을 늘려가는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업종별 전 업종이 하락하는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기초 소재 섹터가 0.7%의 조정을 받았고 에너지주 역시 0.9%로 크게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보잉사, 다우존스 지수 구성 30개 종목 가운데 오늘 가장 크게 올라갔습니다. 1.28%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제네럴 일렉트릭과 엑손모빌 그리고 3M 등이 나란히 1% 안팎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오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역시 미국 쪽에서 들려온 지표 부진 소식에 발목을 잡히면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각국의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 0.5% 조정을 받으면서 3,765포인트의 거래 마감됐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 0.4%가 하락하면서 7,811포인트의 거래 마감됐습니다. 영국의 푸츠백 지수 마찬가지로 0.2%대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오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유럽 시장의 이슈들도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4분기 GDP가 부진했다는 결과에 여파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종목들 중에서 영국의 임페리얼 토바코사는 상반기 순이익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4%가 넘게 밀려나는 부진한 모습이 기록됐고요. 독일 증시에서 독일 증권거래소는 도이체방크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1%가 넘는 조정을 받으며 오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부터 조금 더 자세한 등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키야크 지수 우선 차트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계속해서 하락권에서 부진하게 등락했음을 알 수 있고요. 장 마감을 앞두고는 낙폭을 더욱더 키워가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주요 금융주들의 낙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크레딧 아그리콜을 비롯해서 BNP 파리바 등이 2%대로 밀려나는 부진한 모습이었고요. 소시에테 제네랄 역시 하락권에서 오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0.5%가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업종별 부진한 흐름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1%대로 하락한 업종이 있습니다. 기초 소재 섹터 1.2%가 하락했고요. 대체로 모든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상승한 업종을 살펴보면 산업 섹터와 통신주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약세장 속에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세멘트사가 2%가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HSBC 홀딩스 쪽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1.9%가 올라가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영국의 푸츠백 지수 0.2%가 올라갔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 양상을 띄었는데요. 상승한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와 경기 민감주가 0.2, 0.1%씩 올라갔고요. 기술주가 0.9%가 올라간 반면에 기초 소재 섹터가 1%대의 다소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영국 증시 내에서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임페리얼 토바코가 상반기의 순익 전망 하향 소식이 나오면서 4%대로 크게 밀려나는 모습이 나왔고요. 존슨 매틸 그리고 에브라즈 등이 3에서 4%대의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오늘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이렇게 나란히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재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 부정적인 경제 지표 발표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1월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19만 2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에서 발표할 금요일 발표된 고용 지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와 함께 어제 오후장에 들려왔던 미국의 법원에서의 판결,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라는 판결 또한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가 되고요. 나로호가 어제 오후에 발사가 됐고 오늘 새벽에 교신까지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간밤 외신에서는 일제히 이 같은 나로호의 성공 발사를 관심 있게 보도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4분기 GDP가 예상 밖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하락권으로 돌아섰다는 점 부정적인 재료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